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화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참 좋은 날씨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슬슬 수영장 한번 갔다 와야 할 시즌이 오지 않았나 싶은데 참 안타깝게도 암호화폐 시장에는 먹구름이 들이오는 듯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 부근에서 움직임에 따라 하루라도 빨리 회복세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비단 저뿐만이 아닐 것이라 보고 있는데 이에 여전히 암호화폐 시장에는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현재 크립토 마켓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모습을 보이며 이러한 상황은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하면 빼놓을 수가 없는 거래소이죠. 이 코인베이스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시장 침체로 신규 채용을 연기하겠다고 발표한 것인데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시장 침체로 신규 채용 연기하였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시장 침체로 인해 당초 예정되었던 신규 채용을 연기하겠다고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밝혔다고 합니다. 우선순위 사업과 관련 인력 수요를 재평가한 뒤에 채용에 나서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코인베이스는 올해 회사 규모를 3배 늘리기 위해 신규 채용에 적극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고 하네요. 현재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시장의 상황 속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경각심과 이로 인한 크립토 마켓에 대한 신뢰도의 하락을 일으킨 루나 세터로 인해 참 답답한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표 거래소들이죠. 빗썸과 업비트의 경우 또한 기준가가 하락을 하며 시장 전반에 악영향이 미치고 있는데 이에 SEC의 위원장이죠. 게리 갠슬러에게서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한 컨퍼런스에서 암호화폐 시장 관련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 투기적인 성격이 강하다라는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리 갠슬러 암호화폐 투기적 자산 보호장치 더욱 필요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위원장 게리 갠슬러의 경우는 필라 컨퍼런스에 참석 암호화폐 자산이 매우 투기적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위한 보호장치가 더욱 필요하다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투자자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완전하지도 공정하지도 않다며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규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시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플랫폼 디지털 월렛을 이용하는 것은 플랫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며 플랫폼이 다운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덧붙였다고 합니다. 참 시기적절하게 현재 진행 중인 리플사와의 소송과 관련한 발언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취급해야 한다라는 발언이 이에 대한 증거이죠. 과연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보아야 할까요? 이번 루나 세태로 인해서 이러한 시각이 많아진 것이 사실이나 증권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새로운 자산에 맞는 법안과 규칙 제정에 힘을 쏟는 편이 미래 혁신을 위해 그리고 국익을 위해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리플사와 SEC의 소송 상태를 보았을 때 리플사가 패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으며 이를 시작으로 크립토 마켓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이번 루나 사태로 인해 옳다구나 싶은 사람들의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미 연준의 현재 의장은 제롬 파월이죠. 이 제롬 파월 의장 전에는 현재 재무장관을 역임하고 있는 제닛 옐런 장관이 연준 의장이었습니다. 이 제닛 옐런 장관 이전에 연준 의장은 바로 벤 버냉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 벤 버냉키의 경우는 이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기조를 보였던 대표적인 인물로 이로 인해서 가격 자체가 급등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오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추가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미 연준 의장 비트코인 사람들이 원하는 한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전 미국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의 경우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원하는 한 계속 존재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비트코인은 화폐 대체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불편하다. 이를 이용해 식료품을 사는 사람은 없다. 상품 가격이 날마다 변동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비트코인이 불법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물건을 구매하기 위한 지하 경제 활동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추가적으로 그는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 될 수 없다. 금은 기본적인 사용 가치가 있으며 비트코인의 기본적인 사용 가치는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게 참 처음에는 좋은 말을 하더니 뒤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정말 랜섬웨어를 실행하는 것만큼 위험하며 쓸모없는 것일까요? 얼마 전 벤 버냉키가 한 말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1년에서 2년간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이 스태그플레이션의 경우는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가 같이 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경기는 또 침체가 되면서 소비 심리가 죽고 사회 구조가 돌아가지 않으면서 경제 전반이 매우 힘든 상황으로 치닫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이러한 시기가 도래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반사이익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벤 버냉키의 경우는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될 수가 없다. 누가 비트코인으로 식료품을 사겠냐라고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선진 금융국이 아닌 자국 화폐의 가치가 중앙정부의 신뢰도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 버퍼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터키나 아르헨티나와 같은 국가의 버퍼들과 비트코인의 가격을 차트상으로 바라본다면 지금의 가격 하락 속에서 오히려 점진적인 상승을 하는 것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혁신은 중앙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혁신은 항상 밖에서부터 시작하며 이러한 흐름들이 점차 중앙까지 퍼지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금도 먹고 사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곳에서는 크게 변화를 바라지 않고 있겠죠. 하지만 물러설 곳이 없는 국가들에게 남은 희망은 비트코인밖에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금의 이러한 위기 또한 언제나 그랬듯이 결국에는 이겨낼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유명 애널리스트이죠. 이 플랜 B에게서 비트코인에 대한 단기 가격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바닥을 다지고 있다고 하는데 곧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10월까지의 비트코인 가격을 정확히 맞춘 만큼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목하는 애널리스트인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랜 B 비트코인 바닥 다지고 있다. 곧 새로운 강세장 시작할 것이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예측 모델 스톡트플로우 모델을 고안한 네덜란드 출신 유명 애널리스트 플랜 B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주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바닥을 찾은 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 그는 지난해 12월까지 나는 강세장 2차전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올해 1분기 지난번 강세장이 끝났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지난해 4월 고점 이후 약세장에 진입한 셈이다. 주기적 관점에서 새로운 강세장이 머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3만 달러에서 지지를 잘 해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기모으기에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빨리 상승을 했으면 좋겠지만 참 내 맘처럼 되지 않는 시장의 모습에 답답한 마음도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정말 플랜 B의 말처럼 다시 한번 강세장이 시작이 되게 될 것인지 얼마 전 억만장자 투자자 중 한 명으로 전 세계 금융시장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이제 하워드 막스 또한 비트코인을 상당수 가졌으며
하락장이 거의 끝났을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만큼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지난주 루나 사태의 엄청난 시장의 충격에 이에 관한 소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유명한 투자자 중 루나를 좋아했던 대표적인 투자자 한 분이 있는데요. 바로 갤럭시 디지털의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입니다. 이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루나 타투를 공개하며 권도영 대표에게 고맙다고까지 한 대표적인 루나 홀더였는데 과연 지금의 상황 속에 노보그라츠가 침묵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 홍보 앞장선 마이클 노보그라츠 상패 충격에 침묵하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루나코인 폭락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충격이 일고 있는 가운데 루나코인의 옹호자로 꼽혔던 마이클 노보그라츠 침묵을 지키고 있다. 블룸버그를 통신이 전했다고 합니다. 가상자산 운용사인 갤럭시 디지털을 이끄는 마이클 노보그라츠의 트위터 계정은 이 테라와 루나코인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한 시점인 이달 8일 이후 사실상 활동을 멈추었다고 하는데요. 이 노보그라츠는 하루에 평균 1회 이상의 트위터를 올리는 트위터 헤비 유저였다고 합니다. 이 피치북 데이터에 따르면 갤럭시 디지털은 2020년 8월부터 테라와 루나코인의 발행 업체인 테라폼 랩스에 투자해 왔는데 지난해 갤럭시 디지털 측은 회사에 10억 달러 어치의 매출 상승에 기여한 코인 중 하나로 루나코인을 꼽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본인이 계속해서 좋다고 홍보하며 말한 것들을 돌이켜 보았을 때 지금 트위터를 통해 무슨 말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참 마이클 노보그라츠 입장에서도 난감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가진 유명 투자자 중 노보그라츠만큼 루나를 홍보했던 기업은 없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과연 다시 트위터를 통해 어떠한 이야기를 할 것인지 내용 나오는 대로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지속적인 지지부진한 장 상황 속에 투자 심리는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6포인트 하락한 8포인트를 기록하며 극단적인 공포 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참 힘든 시간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 상승했던 증시와 크립토 마켓의 가격을 떠받치던 것은 연준이 풀어제 낀 막대한 달러와 코로나 이후 경기 활성화의 기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준의 긴축과 더불어 원자재와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하락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크립토 마켓의 경우는 특히나 최근 루나 사태와 함께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런 가운데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CEO이죠. 베리 실버트에게서 하나의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기존의 자산과의 디커플링에 대한 기대를 내보인 것이죠. 왜 지금 디커플링 이야기가 나온 것일까요? 현재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시장의 경우는 상관관계가 역대 최고치를 가리키며 함께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코인이 정말 가치 저장의 수단이자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일단 커플링이 깨져야 하는 것이 사실인데 이제 그러한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기대 구간이 바로 다음 달 6월 금리 인상 이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6월 금리 인상권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경우는 75bp의 인상을 점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파월의 5월의 발언으로 50bp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죠. 물론 이대로 간다는 것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 파월이 75bp를 선택하게 될지 안정적으로 50bp를 선택할지는 모르지만 시장은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월 금리 인상 후에 위험자산의 가격에 충격이 올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여전히 3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또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서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메이저 코인 또한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투자자들 또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이러한 하락 속에서도 전 세계 자산 순위 11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죠.
현재 시장이 두려움을 증폭시키는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여기서 더 오르게 될지 추가 하락으로 하락하게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으며 그러한 기회를 포착하고 잡은 사람들에게는 막대한 선물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이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시장입니다. 과연 그리 길게도 아닙니다. 앞으로 3년 뒤 우리는 지금의 시장 상황을 보며 무슨 말을 하고 있을지 충분히 기대해 보아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출근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